이석증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나서 또 다른 그런 어지럼증이 있을까봐 목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심성이 오히려 이석증을 키우게 되는데 이걸 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과 편형 감각을 지켜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이원구 원장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신경과에 찾는 대부분 질환 중에 첫 번째로 이석증이 있습니다. 이석증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석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우리 귀 안쪽에 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석기관과 방구리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석기관에 이석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떨어져 나와서 방구리관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할 때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눈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진찰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서 눈 떨림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위아래로 우리가 돌렸을 때 특정 방향으로 눈 떨림이 생겼을 때 그 안진을 보고 나서 이 환자는 이석증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병원을 와야 되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일주일에 갈 수가 있고 2주일에 갈 수가 있고 심지어 한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한 달까지 가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심, 구토 같은 그런 소화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석치환술입니다. 이석치환술은 뭐냐면 이석이 빠진 거를 방구리관에서 다시 이석기관으로 집어넣는 치환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요. 환자들이 실제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어느 부위에 빠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게 되고 어느 방향에 어느 곳에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넣게 되면 정상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지럼증, 특히 이석증과 관련돼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보고 이석치환술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지럼증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이제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면 어지럽지 않을까, 또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석증을 치료를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때 우리 뇌에서 정상적인 보상작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정기관에서 이석증이 발생하긴 하지만 뇌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가만히만 있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지럼증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도하게 고개를 젖힌다거나 숙이는 그런 행위, 예를 들면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숙인다거나 우리가 머리 감을 때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젖히는 격렬한 행동, 운동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이석증을 치료하고 나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어지럼증이 있으면 어떻게 사나요? 이석증이 얼마나 재발하나요? 이석증은 평균적으로 1년 안에 한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석증은 이제 완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석증 재발을 막을 수 있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비타민 D랑 칼슘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이석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검사를 하거나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골감소증이라든지 골다공증 소인이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여러 가지 혈관성 위험 요인도 마찬가지고 혈관에 위험 요인이 있다 하면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습관들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녀서 약으로
저절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수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행위 자체가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석증을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석증과 관련돼서 궁금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석증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환일 수도 있긴 하지만 평생 관리를 해야 될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수면을 통해서 이석증을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과 평형 감각을 지켜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이원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